남편이 2달 전 집을 나갔습니다. 이유는 제가 남자가 생겼다고 하네요. 저는 결혼 후 남편을 따라 30년 넘게 와본 적 없는 동네로 이사를 왔는데 남편이 집 나가기 1달 전쯤 전 직장에서 일했던 오빠가 제가 있는 지역에 놀러 왔다며 연락이 왔습니다. 그 오빠가 놀러 온 지역이 제가 사는 곳과 같았을 뿐 만날 수도 없고 저도 아이를 보고 있어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 긴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. 오랜만에 일했을 때 이야기도 하고 그때 알고 지낸 사람들 소식도 듣고 한 30분 정도 통화를 한 것 같습니다. 그때 남편이 연락을 했었는데 제가 계속 통화 중이니 누구냐고 물어보길래 솔직하게 말했더니 노발대발하며 화를 내더군요. 참고로 남편도 제가 말한 오빠를 알고 있습니다. 아기 태어났을 때 돌 때 택배로 선물을 보내줘서 남편 앞에서 통화를 해서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 후 저에게 미안하다며 지금 자신의 사정이 안 좋아서 제가 떠날까봐 걱정이 됐고 못난 자신에게 화가 난 걸 저한테 풀었다고 하더군요. 원래 욱하면 지 할 말 다 하고 지 혼자 풀고 사과하는 사람이라 그냥 또 그러는구나 하고 말았습니다. 그 후 1달 동안 남편이 2번의 관계를 요구해왔는데 전부 제가 거절했어요. 2번 다 상황이 남편이 아이를 재우려다 실패하고 제가 짜증 부리는 아이를 달래고 달래다 재우고 막 잠이 들었는데 깨워서 그러니 피곤해서 싫다 하고 거절했던 거였습니다. 그걸 이유로 남편은 제가 바람이 나서 관계를 거부했다 하는데 자는 사람 깨워서 하자는데 얼씨구 좋구나 하고 할 사람이 몇이나 될지 궁금합니다. 그 후 남편은 시댁에서 생활하겠다 통보했고 저보고 할 말 없냐는데 제가 무슨 할 말이 있을까요? 지 혼자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론 내려서 헤어지자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피해자죠. 아무리 조사를 해봐야 4살 딸은 엄마 껌딱지로 어린이집 가는 그 시간이 유일한 자유시간인데 집순이에 알지도 못하는 동네 그것도 시골에서 제가 뭘 할 수 있었을까요? 남편이 저런 말을 하는데 그냥 정이 딱 떨어지더라고요. 중간에 자기 짐을 챙기러 왔는데 어디서 1톤 트럭을 끌고 와서 다 실어 가더군요. 남편과는 1년 연애하고 양가 상견례 후 일단 동거로 시작했습니다. 그 당시 언니가 지금의 형부와 결혼 예정이었기에 언니가 결혼한 후 하겠다고 했고요. 그리고 아이가 생겨 혼인신고를 했는데 그 후 태도가 돌변하더군요. 그리고 동거 당시 사업을 했는데 이리저리 손대다 결국 다 말아먹고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. 결혼 당시에는 저 5천 남편 5천에서 다가구 주택 주인세대 전세 계약을 했는데 결국 그것까지 다 말아드시고 지금은 20평대 투룸 원룸에 살고 있어요. 사업이 희청이던 당시 제 명의까지 끌고 들어가서 저도 은행권 대출은 막혀있고 카드론 대출까지 받아달라고 하는 통에 카드는 전부 해지했습니다. 그나마 올 초부터 200이라도 좋다. 고정급여 좀 받아달라. 하고 말했더니 이리저리 바강하다 직장에 들어갔고 월 350 받고 있습니다. 여러 지역에 다니는 일이라 한번 나가면 2, 3일에서 일주일은 집에 못 들어와요. 그리고 아직 사업 미련 못 버리고 있는 상태라 말하는 걸 들으면 이미 월 억 단위는 찍는 사장인 줄 알고 있어요. 이혼 이야기할 당시 일단 제 앞으로 된 빚은 전부 청산해주겠다고 해서 월 250 받고 아이는 제가 키우는 걸로 합의했습니다. 빚 청산 후 월 10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하겠다고 하더군요. 그래서 아직 이혼 신청 안 했습니다. 그래도 제가 남자가 생겨서 이혼하겠다. 양육비 주겠다 등등 녹취와 카톡에 남아있고 중간중간 폭언 욕설도 전부 증거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. 집 계약이 내년 초에 끝이라 일단은 이곳에 있는데 내년에 친정이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려고 계획 중입니다. 남편 짐 빠지고 남편이 사용하던 작은 방을 드레스룸 컴퓨터방으로 바꿨고 안방에 아이 침대와 제 침대를 새로 사서 넣고 하니 없이 살던 시절과는 딴판으로 살고 있습니다. 이 돈이 어디서 났냐 하면 제 돈입니다. 학폭으로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자퇴하고 검정고시 후 아르바이트에서 한 달에 50씩 저금했고 20살이 되자마자 직장에 들어가서 그 직장에서 10년을 일했습니다. 월급 받으면 100만 원씩 저축했고 연차가 오래되니 퇴직하기 전 제 월급이 새우 270이었는데 그때는 200씩 전부 적금을 넣었습니다. 친정엄마 명의로요. 제가 이체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세금의 문제는 없다고 알고 있고
결혼 당시 들고 있던 돈은 생활하면서 일 20만원씩 받은 보너스 등을 조금씩 모아둔 돈입니다. 당시에 5천밖에 없다고 말했는데 남편도 더 묻지 않더군요. 그때 말 안 한 게 지금은 아주 천운이었네요. 집 나간 2달 동안 아이 보러는 오고 있습니다. 그러고 보고만 가요. 초콜릿, 과자 잔뜩 사주고 다시 돌아갑니다. 지금 딸아이 38개월인데 단 1시간도 미디어 간식 없이 놀아준 적이 없는 사람이고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 하는 사람이에요. 아이 태어난 순간부터 저는 아기 일어나면 일어나고 아기 자면 자고 단 하루도 아니 2-3시간도 아이와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. 솔직히 애 키우면서 혼인신고 후 바뀐 남편을 보면서 이혼 생각 안 해본 거 아닙니다. 그냥 더럽고 치사해도 소송하기 귀찮아서라고 변명을 해볼게요. 양가 부모님께도 대충 이혼하겠다고 서로 말했고 저희 엄마 명의에 있던 돈 일부를 가져와서 사람 사는 집 만들어두고 살고 있습니다. 뒤죽박죽이지만 이게 지난 상황이에요. 그런데 갑자기 지난 주말에 아이를 보러 온 남편이 현관까지 들어왔는데 바뀐 집을 본 건지 아니면 2달 동안 뒷조사를 해봐도 나온 게 없는 건지 어제 갑자기 전화가 와선 일단 아이 클 때까지는 같이 사는 게 아이한테 좋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. 그러면서 자기한테 사과하면 일단 용서는 해줄 거니 같이 살자고 하는 겁니다. 저는 나한테 헤어지자는 놈 다시 만난 기억도 경험도 없다. 네 마음이 왜 변한 건지 몰라도 몇 년간 같이 한 네 놈은 내 인생의 최악의 남자였다. 이혼 못하겠으면 지금부터 내가 소송 준비하겠다. 하고 말했습니다. 그 후 저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겠다며 딸아이 생각해서라도 네가 그럼 안 된다고 하더군요. 그러면서 다음에 아이 만나러 갈 때까지 생각을 해보라네요. 저한테는 남편이 모르는 판도라의 상자가 있습니다. 다른 방에서 자지만 새벽에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면 문을 쾅 열고 들어와 욕을 하는 녹음 파일, 밥상이 마음에 안 든다며 뒤엎은 사진, 화가 나면 아이 앞에서도 욕설과 고성방가를 하는 녹음 파일 등.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은 생각하시겠죠. 이 모든 걸 가지고 있으면서 왜 진작에 이혼하지 않았냐고. 사랑, 애정, 애기 아빠라서? 아니요. 이미 이런 생각들은 진작에 없었습니다. 귀찮아서라고 혼자 애써 변명을 해보지만 그저 딱 한 가지. 어쩌다 결혼식도 못 올린 딸의 이혼 소식을 주변에 알려야 할 부모님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남편이 먼저 한 이혼 이야기, 양가 부모님 전부 알고 있는 저희 부부의 상황, 그리고 불안 증세가 없어진 딸아이를 보며 저는 절대 다시 합칠 생각이 없습니다. 11월 초쯤이 되면 남편에게 이혼 송장을 전해야겠네요. 댓글입니다. 첫 번째 댓글. 남편이 너무 무식하고 못 배운 사람이구나 하는 게 글만 봐도 줄줄 흘러나오는데 어떻게 결혼하셨대요? 아이 있는 데서 저지랄들을 했으면서 애 생각해서 사과하면 같이 살아준다니. 정신병자인가? 아이는 엄마가 지켜야 합니다. 모쪼록 잘 해결되기를 바랄게요. 두 번째 댓글. 돈 숨겼다고 하지 말고 친정엄마가 각오해줬다고 하세요. 그리고 그 정도 증거로는 부족합니다. 님이 원하는 250 받으려면 계속 녹음하시고 변호사부터 얼른 구하세요. 세 번째 댓글. 인간 같지도 않은 거랑 결혼했네요. 말 그대로 쓰레기. 결심을 하셨다니 다행입니다. 송장 날리고 시원하게 먹여주세요. 어디서 다시 합치자는 소리를 하는지. 옆에 있으면 죽박 날리고 싶네요. 네 번째 댓글. 집에 와서 여기저기 변한 걸 보고 돈줄 있나 싶어 마음이 바뀐 건가? 쓰레기 새끼. 그 결심 변치 마시고 꼭 소송하셔서 탈탈 털어 이혼하세요. 다섯 번째 댓글. 일단 남편이 집 나가서 유책 배우자는 남편입니다. 변호사 상담받고 무사히 이혼하시길 바랄게요.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